오늘은 미래의 직업과 나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자신의 욕구와 직업을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것과 자신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묻는다면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가 많이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그리고 행복입니다. 물론 돈과 행복을 같다고 보는 사람도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직장 생활을 10년 이상 지속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직업이라는 것을 처음 가질 때는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목표나 계획보다는 소위 남들이 많이 알아주는 직장에 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소위 돈으로 분류되는 연봉이나 복지 등 금전적인 조건이 기준이 되어 결국 직장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나는 왜 여기서 일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회적 위치도 금전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부분이지만 이 두 가지가 직업을 결정하는데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무엇이 내가 직업을 결정하고 계속 일을 하는데 동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다들 추상적으로 말하는 일을 하면서 얻는 행복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미래의 직업 세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즘 자주 듣는 이야기인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직업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발전에 의해 경제체계 및 사회 구조가 급격하고 전면적으로 변한 시기를 산업혁명이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세계와 인터넷 가상 공간이 네트워크로 연결, 로봇 공학, 3D 프린팅,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의 등장 등 기술의 혁신과 함께 일자리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프레이와 오스번은 700개 직종의 자동화 가능성을 분석한 후 47%의 일자리가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은 2020년까지 선진국의 71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 60%는 화이트 칼라, 사무직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2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컴퓨터, 수학, 건축 및 공학 관련 분야에서 새롭게 창출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산업 분야별 고용 성장률 전망은 정보통신기술, 전문 서비스, 미디어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게 전망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필요한 일과 직업에 대한 필요도와 중요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산업혁명을 통해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사람들은 좀 더 간편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고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되는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일들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엄격하게 이야기해보면 과거에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일의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해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가 직업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어떤 일이 생기고 없어지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는 방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 변화도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5년 주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발생하고 사람들 간의 사회적 거리가 필수적으로 생겨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과 같이 우리는 가상세계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할 시대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격 근무는 일상적인 일로 자리 잡고 많은 사람들이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서로 만나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진행하는 일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새로운 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용의 형태에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1997년 금융외환 위기를 시작으로 직업혁명이 도래되어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 완전 고용에서 불완전 고용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규직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지만 제가 대학에 다니던 90년대만 해도 계약직이라는 말이 생소했습니다. IMF 시대로 일컫는 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의 구조를 개편한 90년대 후반 이후 평생 직장은 사라졌고 불완전 고용과 비정규직의 증가, 일자리의 안정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격렬한 경쟁에 노출되었고 일에 대한 빈부격차는 곧 소득에 대한 빈부격차로 이어졌습니다. 일하는 강도나 내용 대비 소득을 비롯한 근로자의 처우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의 1%에 해당하는 대기업을 제외한 99%인 중견,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의 연봉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한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연봉은 500만 원 정도나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해도 있었고 경제사정 때문에 연봉을 동결한 해도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일을 하고 받는 실질적인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처우는 많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과거에 대비해 해야 하는 일들과 배워야 할 일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조건 처우 개선이 먼저라는 것은 아니지만 처우가 개선되려면 일단 산업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의 방향과 흐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대다수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시켜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행복한 일터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겠죠. 제가 생각하기는 정부의 정책이 지금처럼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많은 힘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 공기관의 외주업체에 머무른다면 앞으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더 나은 업무 환경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현 정부가 되면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또한 밖으로 보이기에 아름다운 정책이 그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업무 환경이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현재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년 실업률의 증가, 고용 불안감의 증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현대의 직업 환경에서 성공적인 직업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평생 직장이 사라진 지금 나는 어떤 회사에 취직해야 할까 보다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이 더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직장은 현재 어디에도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직업 환경의 변화에서 경력관리 노하우는 경력의 지속적 관리입니다. 최근에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올드루키라는 말이 있다. 경력이 있는 신입사원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실제 인사 담당자들이 채용에 있어서 경력이 없는 신입보다 올드루키를 더 선호하고 있으며 최근 채용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경력직 선호이기 때문입니다. 올드루키를 선호하는 이유는 업무 이해도가 높을 것 같아서, 조직에 잘 적응할 것 같아서, 목표가 명확할 것 같아서, 직장 예절을 이미 익혔기 때문에 열정이 남다를 것 같아서 등으로 다양합니다.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이력서에 공백 기간을 늘리는 편보다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중심으로 회사를 선택하여 경력을 쌓아가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하고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를 목적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업무의 전문성보다 회사에서 시키는 이 일, 저 일을 담당하면서 전문성을 쌓기 어려우며 요즘처럼 기업 합병이나 구조조정 등 타일을 회사를 떠나야 할 경우, 경력 관리가 잘 되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기업에 입사하기는 힘든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업무를 중심으로 기업을 선택한 경우, 예기치 못한 일로 회사를 떠나야 할 경우 그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근무해보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를 중심으로 직업을 생각하는 것이 어떤 방향에서든 현실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사회의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경력을 쌓고 발전 가능한 방향으로 자리 잡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지나 열정은 가득한데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직과 사람을 만나느냐도 역시 중요합니다. 행복한 일터와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한 직업은 우리가 어릴 때 읽던 동화책의 파랑새와 같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삶의 여러 현장에서 힘들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낸 프로그램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은 여러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상황이 항상 좋을 수는 없고 전체를 보면 내가 만족하고 좋아할 만한 상황은 10번 중 한두 번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신기하게도 매일 발생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뭐 그렇게 매일 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 많을 것이고 그렇게 큰 일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가끔 얼굴을 보는 선배들이 연신 너무 바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엄살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간을 쪼개서 하루를 살고 있지만 무엇이든 잘하고 열심히 하려면 시간은 부족합니다. 직업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그냥 설렁설렁 시간을 보내고 월급날이나 기다리는 거라면 많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길고 시간도 많이 남겠죠. 남들이 바쁜 모습도 보일 것입니다. 자신은 한가하게 남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은 또 뭐하지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도 행복하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열심히 사는 편이기는 한데 저의 경우 사원으로 입사해서 실장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부장급인 팀장을 넘어서 실장이 될 때까지 16년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긴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에게도 직장 생활은 즐거운 날보다는 힘든 날이 많았지만 저는 제가 열심히 하면 가질 수 있는 전문성이라는 것을 보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라면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해서 열심히 하면 극복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직장 생활을 긴 시간 하다 보니 경험이라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에 나오는 이론만 안다고 해서 현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앞에서 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서 보는 장면에서도 일을 하면서 얻는 경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산에서 약초를 캔다고 해도 풀 이름만 안다고 캘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줄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줄어든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서로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것도 변화의 흐름 중 큰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행복에 대한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행복학을 강의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탈벤 샤하르 교수는 행복을 하나의 순간이 아니라 경험의 총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순간적으로 고통을 겪더라도 전반적으로 행복의 경험을 많이 한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우리들은 끊임없이 행복을 위해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혼자 며칠 동안 푹 자기도 하고 좋아하는 책이나 드라마를 보기도 합니다. 밖으로 나가 맛집을 찾고 SNS에 자랑도 하며 친구와 어울리거나 봉사활동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공부하여 자격증을 따거나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등 성취감 등을 추구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과정 또는 결과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여기서 원하는 것이란 바로 욕구를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구에 대해 매슬로우는 5단계 욕구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서를 살펴보면 첫 단계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따뜻함이나 거주지,
먹을 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이며 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욕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신체적 및 감정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욕구이며 극도로 상시적으로 안전만을 위해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속과 사회적 욕구입니다. 자신이 다른 집단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동료와 친교를 나누고 싶어하며 교제나 결혼, 소속감 등을 갈구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여기에서는 내적 존경에 대한 욕구와 외적 존경에 대한 욕구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적 존경 욕구는 자존과 자유를 성취하려는 욕구이고, 외적 존경 욕구는 타인으로부터 주목, 인정을 받으며 집단 내에서 어떤 지위를 확보하려는 욕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 혹은 될 수 있는 것을 성취하려는 욕구이며 지속적인 자기 발전을 통해 성장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자아를 완성시키려는 욕구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예시로 자신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직장에서 자존감 또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포기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욕구 5단계로 보면 하위에 위치한 나와 가족의 생계를 충족과 존경과 상위에 위치한 자기 완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하위 단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리적, 육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가족과 동료를 버리는 모습도 종종 발견되는데, 이러한 상황 역시 하위 단계를 선택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문화적,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의 문화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존경의 욕구 수준이 서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 환경이나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개인을 공동체보다 우선시하기도 하며, 반대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개인적인 자아 실현을 스스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결혼하여 자녀를 갖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우 기혼을 선호하거나 자식 낳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어떤 욕구를 더욱 추구하며 어떤 수준에서 만족하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욕구와 직업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단계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기본 욕구를 충족해야 더 높은 차원의 인간 본성을 향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직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경제적 소득을 위해 일을 하기도 하지만, 직업을 통해 직장 내에서 혹은 파트너사 등 사람들 간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은 인간다운 삶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리적 의미로 직업 생활을 하며 스스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존경하기도 하면서 업무적으로 성숙해지게 됩니다. 직업을 통해 자신의 성장을 맛볼 수도 있으며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직업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해결해 주고 행복을 추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현대인에게 더 이상 직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직업이 개인의 삶에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영역에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산업혁명의 발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곧 일자리의 진화와도 연계가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물질의 양적 공급을, 2차는 물질의 질적 공급을 통해 인간의 저차원적 욕구를 만족시켰으며, 3차 산업혁명은 연결의 혁명을 통해 인간의 사회적 연결 욕구를 만족시켰습니다. 산업혁명은 자기 표현과 자기 실현과 같이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더욱 추구하게 되며 물질의 삶에서 정신적 삶으로 이동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물질의 혁명이 아닌 정신적 혁명으로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며, 이런 의미에서 일은 재미와 의미를 추구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직업인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일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데, 일을 하면서 성취와 보람 등 가치를 느끼고 행복해지려면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가치를 두는 일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학습 목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경력 개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신의 경력 단계와 유형을 확인하고 경력 개발 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어떤 사회나 커리어라고 말하는 경력은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면서 경험, 경력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입사원 면접에서도 경력을 운운하는 면접관들이 나와 사회적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일이라는 것이 1에서 2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10에서 20년 동안 자신의 일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경력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만들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경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성과를 낸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취미가 직업이 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꽤 많지만 취미도 일이 되면 더 이상 취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일부이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제 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경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을 하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서로 다른 경로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일과 관련된 행로를 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삶이 곧 진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과 관련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를 경력이라고 합니다. 일과 관련된 경험이라 함은 직위, 직무와 관련된 역할이나 활동뿐만 아니라 여기에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적 요소도 포함합니다. 경력은 전문적인 일이나 특정 직업에만 한정된 개념은 아니며 승진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일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으면 경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독특한 직무, 지위, 경험을 쌓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독특한 경력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럼 경력 개발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경력 개발은 개인이 경력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피드백하는 과정으로 개인은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직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경력을 개발해 나갑니다. 개인은 직무가 변화되는 외부적인 상황의 변화나 개인의 기대나 목표가 변화되는 주관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경력을 개발할 수 있으며 외부적 상황의 변화와 주관적 인식의 변화는 서로 연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경력 개발은 자신과 상황을 인식하고 경력 관련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인 경력 계획과 이에 따라서 경력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하며 피드백하는 경력 관리로 이루어집니다. 경력 관리는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경력 목표를 잘못 설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경력 관리를 통해 이를 수정해 나가야 하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미션을 수립하고 새로운 경력 이동 경로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력 개발은 왜 필요할까요? 현대 사회의 지식 정보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이 속한 조직과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발달 단계에 따라 일에 대한 가치관과 신념 등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직업인들은 개인의 진로에 대하여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성취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경력이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설명을 들으시면서 자신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력이지 유형은 커리어 형성에 대한 의지와 커리어 형성 환경을 두 축으로 합니다. 경력에 대한 형성 의지가 강하냐 약하냐와 경력 형성 환경이 유동적이냐 고정적이냐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가지 유형은 전문가형, 피카소형, 삶은 개구리형, 민들레 홀씨형입니다. 먼저 경력 형성 의지는 강하고 환경은 고정적인 전문가형은 한 분야의 뿌리를 내리고 그 깊이를 파고드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문가인 변호사나 회계사, 의사, 연구원, 교육자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어떤 분야의 장인이나 공무원들도 이 분야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경력 형성 의지는 강하고 경력 형성 환경은 유동적인 피카소형입니다. 이러한 유형들은 스스로 변화를 도모하고 그 변화를 통해 다른 기회를 만들어 갑니다. 다시 말해 창조와 변화를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나 자영업자, 프로젝트 책임자 등이 이 유형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삶은 개구리형으로 경력 형성 의지도 약하고 환경도 고정적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역동이나 혁신을 회피하고 한 곳에 머무르고 싶어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내 복지 부동화는 무사한 일족이나 아웃사이더 유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합리적 사고와 일의 순서를 중시하며 커리어 환경의 안정을 지향합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성실하다고 인정받았을 유형이기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선호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민들레, 홀씨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경력 형성의 의지는 약하나 환경에는 유동적입니다.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별 생각 없이 표류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형입니다. 한 조직에서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유연한 사고와 일단 행동하는 타입으로 커리어 환경의 변화를 지향합니다. 모험을 즐기는 타입이며 자유로운 스타일입니다. 인재를 나타내는 단어 중 제너럴리스트, 스페셜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너럴리스트는 폭넓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스페셜리스트는 전문적인 업무를 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때로는 제너럴리스트를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는 사람, 스페셜리스트는 그것밖에 못하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재를 가리키는 용어 중에 피자형 인재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세로는 전문 축으로 자신의 경력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 중심축이 되고 깊이를 목적으로 합니다. 가로는 범용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종합적으로 습득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전문 분야와는 상관없이 비즈니스를 추진하기 위해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말합니다. 앞서 말한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의 경우 전자는 가로축만, 후자는 세로, 축만 특화된 형으로 발전해 나가는 인재는 점차 기업에서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 점점 자율적으로 세로축과 가로축의 능력을 함께 갖추고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으로 경력을 형성해 나가고자 한다면 막연하게 기술만을 축적할 것이 아니라 전문축과 범용축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배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빈슨의 인생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빈슨은 생애 주기란 개인의 일생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설계된 생활 양식으로서 개인의 자아, 사회 문화적 배경, 주변 환경에 개인이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그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일정한 순서에 따라 주기적으로 발달하는 생활 구조의 전체적인 단계는 안정기와 변화기에 두 기조가 연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형성되는데 각 단계는 4년에서 8년 정도 지속되며 아동기와 청소년기, 성년 초기 전환기, 성년 초기 입문기, 30대 전환기, 성년 초기 절정기, 중년의 전환기, 중년 입문기, 50대 전환기, 중년의 절정기, 성인 후기 전환기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각 단계는 직업, 결혼, 가족관계, 우정, 종교와 같은 생애 구조의 변화를 기준으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각 전환기 동안에는 이전 생애를 고찰하고 다음 생애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위기와 동요의 시기를 겪게 되고 개인의 다양한 삶의 구조가 생성되고 수정됩니다. 특히 각 단계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하여 인간이 겪는 인생의 단계로 표현하며 성인기를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의 3단계로 구분하여 연령에 따른 성인기의 발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인생은 어떤 계절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을 좋아하는 여러분은 어디쯤에 계신지 모르겠네요. 열정이 많으실 나이이니 여름에 해당되는 분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진로란 한 개인이 일생 동안 일과 관련해서 경험하고 거쳐가는 모든 체험들을 의미하는데
슈퍼는 한 개인이 일생에 걸쳐 흥미를 발견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직업을 얻고 읽는 일련의 발달 과정을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의 5단계로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성장 단계는 출생에서 15세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의 아동은 자신을 가정과 학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타인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아 개념을 발달시켜 나가는데, 초기에는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지만 사회 참여와 현실 검증력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흥미와 노력을 중시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는 직업에 대한 태도와 직업의 세계에 대해 학습하는 시기로서 다시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로 나누어진다. 탐색 단계는 15세에서 25세까지의 시기로, 개인은 학교 활동, 여가 활동, 아르바이트와 같은 활동을 통해 자아와 직업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에 대해 생각하고 직업에 대한 목표를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탐색기는 잠정적 선택을 하게 되는 잠정기, 마음의 불일치를 일치화하는 전환기, 실제로 직업을 선택하는 시행기의 하위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확립 단계는 25세부터 45세까지의 시기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경험을 쌓고 안정적으로 확립하고자 기반을 다져나가는 시기이며, 확립기는 다시 시행기, 안정기의 하위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유지 단계는 45세부터 65세까지의 시기로, 개인은 현재 자신의 위치가 확고해짐에 따라 안정성과 만족감을 갖기 원하고 지위 상승과 그를 위한 방법을 찾아 학습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쇠퇴 단계는 65세 이후의 시기로, 이 시기에 개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그 기능이 쇠퇴함에 따라 직업 일선에서 은퇴하고 다른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찾게 됩니다. 이처럼 슈퍼는 진로 발달을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에 대한 경험을 쌓고 안정적으로 확립해 나가는 탐색 단계와 확립 단계를 진로 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홀의 새로운 경력 단계 모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홀은 초기에는 개인이 추구하는 경력 욕구는 연령과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경력 단례를 탐색, 정책 유지, 쇠퇴 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단계별 욕구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탐색 단계는 25세 이하의 나이로 정체성 욕구가 있는 기간입니다. 자아 개념을 정립하고 자기와 직무 적합 관계를 탐색하여 미래 자신의 경력 지향점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확립 단계는 25세에서 25세 사이의 사이로 친교성 욕구가 있습니다. 개인이 선택한 직업에 정착하여 유능해지는 시기로서 자기 성장 경로를 설정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유지 단계는 45세에서 64세까지로 생산성 욕구가 있는 기간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타인을 지도하고 다음 세대에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쇠퇴 단계는 65세 이상으로 통합성 욕구가 있습니다. 조직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로 조직 내 역할이 소극적으로 변화하고 자신의 조직 생활을 통합해 보려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홀은 최근 기술 혁신의 주기가 짧아지는 가운데 개인의 조직 간 이동이 증가하는 점을 주목하여 새로운 경력 단계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자리를 바꾸는 전이형 경력 이동이 생겨난다는 것인데, 개인의 경력 단계는 이전에 제시한 자연 연령이 아니라 개인이 머무르는 분야별로 탐색, 시도, 확립, 숙달을 거쳐 다시 탐색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경력 성공은 분야별 학습 단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홀의 새로운 경력 단계 모형은 앞으로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중심으로 핵심 역량을 키워가면서 다양한 분야로 학습을 확대하여 환경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애에 걸쳐서 자주적, 주체적으로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평생 학습 사회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평생 학습 사회에서는 개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개인의 학습하는 능력과 이에 대한 자기개발 노력이 더욱 중요시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목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표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은 목적 의식과 방향을 제시하는 인생 목표를 설정할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때 삶의 만족도가 향상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행복 지수뿐 아니라 건강, 열정, 창의력 등도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인생 자체가 풍부해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목표를 글로 적으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지도가 됩니다라고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목표를 세운다고 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버킷리스트입니다. 버킷리스트는 내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의 목록인데, 버킷은 죽다라는 뜻의 속어인 킥 더 버킷에서 온 말입니다. 중세시대 교수형을 집행할 때 올라가는 양동이를 걷어차는 의미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버킷리스트 작성은 우리가 목표를 작성하는 초기 단계에 활용하기 적절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험적인 설문조사에서 살펴보면 자신의 목표를 세운 사람은 16%에 불과했고, 10년간 그들의 삶을 추천해 본 결과 평균 소득은 목표 설정을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소득의 격차가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목표를 인지하고 시각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기술은 이유 중심의 접근 방법과 행위 중심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이유 중심의 접근은 목표를 설정한 이유에 초점을 맞추는데 목표를 추상적이고 거시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목표와 과제, 그것을 실행해야 하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가능하고 유혹에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소해 보이는 일상적인 일에도 새로운 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행위 중심의 접근은 근본적인 이유보다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열정을 높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능력은 약하지만 과제를 단계별로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서 장점을 보입니다. 세부 사항에 주목하여 높은 집중력을 보입니다. 특히 까다롭고 어려운 일, 오랜 시간 배워야 하는 일에 도전할 때 이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대한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목표의 지향점 기술 방식에는 결과 중심의 목표와 과정 중심의 목표가 있습니다. 결과 중심의 목표는 성과 목표라고 부르는데,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 높은 성적을 받는 것, 연봉을 얼마 이상 받는 것 등과 같이 특정한 성취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과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우리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과 목표로부터 강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취하지 못했을 경우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예상대로 전개되지 않을 때 더 쉽게 포기하고 좌절할 위험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수치심과 자존감 하락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과정 중심의 목표는 나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배우고 성장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결과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므로 목표 달성 과정에서 지속적인 향상과 발전에 집중합니다. 과정을 중심으로 자신의 가치를 바라보며 발전하고 있으며 전진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이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에만 신경을 씁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과 중심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비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결과 중심의 목표만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동기부여를 받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목표를 기술하는 방법은 스마트 기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과정 중심의 목표를 기술할 경우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초보자들이 쉽게 목표 기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목표 세우기, 실행, 결과 확인 및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결과 중심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목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교양 수업은 당분간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웹하드의 워크북을 보시고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과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